오늘의 주인공은 한 달 전 속보인을 찾았던 가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출연했던 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저희 프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바뀐 게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밝게 제작진을 맞아주는데 더해. 엄마가 놀래가지고. 평범해 보이는 엄마와 아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저희 아이가 어느 날인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그래서 왜 안 사장하는데? 담배. 담배를 왜 사가나? 안 사장이면 계속 훔칠 어우, 거라고. 얘가 어느 시점부터 완전 이제 엄마 아빠를 하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왜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거 종이 그대로 싸서 가져와야지.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예. 네.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니, 왜 또 와이파이 안 되는데? 지난 3월부터 왜 갑자기 예, 돌변해서 예. 학교도 안 가고. 응.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고. 아, 눈빛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빛이 완전 살기가 느껴요, 살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얘야말로 그런 진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들어요. 그죠? 얘가 혹시 예. 뭐에 씌여서 행동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에 알던 저희 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무서워요. 담배 피고 엄마한테 막 때리고 막. 중2병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 네. 아들과 부모님의 이야기였죠. 사오라고. 뭐를 담배 사오라고. 아유. 그렇다고 엄마한테 담배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행태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 사오라고. 엄마 너 화났으니까 정말 나가. 그때 나가지도 못하게 막 했었죠. 죽어버려. 아유야. 죽어버려. 왜 그래? 진짜 엄마한테 막 폭언도 하고. 다시 봐도 힘드네. 야, 이게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악마랑 같이 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냥 악마랑 한 뭐 1, 2년 정도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었죠. 예. 갑자기 엄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째. 엄마가 3개월 사이에 15kg이 빠졌었다고 그때 그랬죠. 영문 모를 아들의 행동에 부모는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매일 그냥 눈물로 지새우고 그러셨는데. 늘 그냥 아이 기다리는 음. 게 일이었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성적표? 작년까지만 해도 착실한 모범생이었다는 아들. 애가 또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말썽을 일으키고 뭐 이런 친구가 아니라 말도 잘 듣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었고. 친구였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이 모든 상황이 다 거짓말 같고 그치. 3월 달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를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아우 진짜. 경민이가 외출이라도 할 때면 엄마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맞아요. 상황이었죠. 아이의 일탈이 시시때때로 벌어지곤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한 게 사실은 뭐 부모님께서 뭐 사실은 뭐 사이가 안 좋으시거나 다 열심히 사시고 또 가정에서 서포팅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이럴 때마다 엄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그랬잖아요. 담배를 훔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해서 너는 분명히 마음을 보고 담배를 훔치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초콜릿을 더 훔친 거예요. 뭐 아이고야. 처분이 있어요. 최악으로는 뭐 소년원도 가지만 어떤 방법도 무슨 방법이 없어요. 20살 되면 키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아니 싫다고 나는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 나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비켜 나가게 그럼.
아유. 엄마 아빠의 절박함도 아이에겐 통하지 않고 뭐 아예 대화가 불가능했었죠. 진짜 저게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이른바 진짜 막무가내 전형. 그 전형적으로. 아니요, 자는데 방해한 거 아니야? 속보인 제작진은 청소년 심리 상담가와 함께 경민이가 마음을 열도록 설득했는데요. 얘기할 준비 됐어? 네. 진짜 속마음 그대로? 부모님이 네가 갑자기 올해 3월부터 달라졌다고 해. 너는 어때? 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음. 그냥 공부하라 하고 운동 가라면 가겠고 학원 다니라면 다니고 학교 가라면 가고 그냥 나 학원 다니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돼 다녀야 돼 이렇게만 말하고 바뀌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게 부모님이 없었어요. 나의 얘기를 아예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더 있어요. 심해졌죠. 그때 심정이 어땠어? 아하. 그냥 답답했죠. 부모님도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물어봐도 돼? 그냥 짜증나요. 뭐가 제일 엄마 아빠한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똑같은 말 반복하고 무시하는 거. 엄마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무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게 나를 무시한다. 오랫동안 엄마가 내 말을 좀 무시한다. 엄마는 나를, 아빠는 무서운 대상이라면 엄마는 나를 좀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도 약속했잖아. 앞으로는 내 말에 잘 대답해 주겠다고. 그게 몇 번째냐고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도 그랬잖아. 옛날에도 그랬잖아. 자신의 속마음을 부모에게 처음 내보인 경민이. 애가 굉장히 그 자아가 센 애로 나타났죠. 네. 연극 치료도 병행됐는데요. 연예인은 가상의 무대고 난 아빠의 분신이 아니야. 난 사람이야. 난 다른 인격체야. 어허. 나는 조종받는 이용이 아니야. 난 누가 살라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수영 즐거워요. 해봐요. 난 당신의 인형이 아니야.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야. 아유야.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에 대해서 관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계속 누적되면 그 무시가 분노로 쌓이기가 쉬워집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조금이나마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나온 거 봤어? 네, 그냥 내 모습이 이렇구나. 후회 많이 했죠. 엄마 때리는 거 보고. 근데 애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방송 네. 보셨어요? 저거 보면서? 네, 봤어요. 아, 또 방송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요. 어. 근데 아직도 그래도 엄마한테는 그쵸. 아주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아,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 훨씬 나아졌고요. 방송에 나갔던 것처럼 그런 아, 경우는 그거는 한 이제 번도 애가. 없었고요. 지금은 엄마가 전화를 하면은 거의 한 10번 하면은 한 8번은 받아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하루에 엄마 아빠 전화 다 수신 거부해놓고 이랬을 때 비하면은 예, 지금은 훨씬 나아진 상태고. 저희 엄마가 10번 전화하면 저도 싫어요. 불과 한 달 사이 정말 달라졌을까?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민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뭐 아주 늦어도 9시에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원래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엄마, 어머, 저렇게 다정하게 부르네요. 오랜만에 기파줘. 귀를 파달라고? 사실 뭐 3월 전에는 정말 뭐 사이 좋은 모자였는데 갑자기 바뀐 거니까 뭐 원인만 해결되면. 이제 엄마하고 아들 간의 어떤 그 신뢰감이 쌓였나 봐요. 이제 아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엄마가
자기 얘기 좀 들어주고 그렇죠. 무시하지 않고. 주짓수에서는 시간마다 사람이 많아? 7시 분에 거의 없어. 너가 하는 9시에 가 사람 많아. 거기 사람 많아? 친구들이 많아. 진짜? 몇 시? 찬이랑 이랑 그리고 성은. 그렇게 많이 다녀? 응. 진짜? 네. 되게 많이 다니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엄마가 질문하면 다 답을 해주고 대화가 되네요. 많이 다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머님이 아드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과보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애를 이렇게 그러게요. 닦아주고 막 네. 그거 쉽지 않은데. 네. 다 큰 아들을 어. 중인데. 엄마와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어두운 밤길을 배회하는 대신 엄마 곁에서 잠드는 경민이. 야. 오늘 하루는 기분이 어땠어, 아들? 잠들기 전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엄마가 편해요, 잘 때는. 같이 자고 싶어요, 엄마랑. 그냥 엄마가 좋아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저희랑 약속했던 거는 폭행은 절대 하지 않겠다였거든요. 그렇지. 그거 잘 예.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진짜 큰 변화죠. 어떻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확 그러니까. 변할 수가 있죠? 야. 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네네네. 폭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막아야 됩니다. 음. 근데 재밌는 건 내가 화가 나니까 때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때리기 때문에 화나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심리 전문가들이 일단 그건 무조건 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문합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이제 그때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들?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그러게요. 네. 저게 사실은 근데 저는 저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런 행동들이 약간 좀 불안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어른들은 저렇게까지 표출이 되고 저렇게까지 싸웠으면 사실은 갈등이 봉합돼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살갑게 서로 대화하는 게 그러니까요. 힘들죠. 맞아요. 어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아이 키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막 슬프게 울다가도 너무나도 쉽게 맛있는 거 헤헤거리면서 막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아이보다는 부모님이 이 상처가 더 오래 갈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 부모님께 굉장히 섭섭하게 그 사춘기 때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요새 명절 때도 가끔 저희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한 대 때리세요. 이 자식이 옛날에 그랬다고 나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한다. 우리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했어요 저는 사실. 네네. 예. 근데 얼마든지 가능은 한. 아하. 네. 네. 야, 아무튼 정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보니까 좀 놀랍기도 네네. 합니다. 인상이 달라졌어요, 한두 달 사이에. 네. 예.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네.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아유. 엄마, 그러니까 이랬던 애가. 다른 사람 같아요. 예. 지난 방송 때 왜 그토록 부모에게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엄격하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엄격하게 좀 하려고 했던 것 어떤 같아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예를 것에 들면 대해서 어떤 굉장히 게? 기분이 강제로 각서 쓰기 했던 거. 5번 쓴 것 같아요. 부르는 대로 써라.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왜 쓰는 거지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써야 되지? 왜 말을 들어야 되지? 그리고 나 몰래 뭐 하지 말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맨날 집 나갔다 오면 노트북 충전돼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모를 줄 알았어. 아빠는 솔직히 모를 줄 알았어. 다시 그런 거 안 할게. 아이가 이제 어디서 뭐 할지 모르니까 SNS를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가 그렇죠. 계속 확인을 하고 경민이가 외출하면 SNS를 몰래 보고 친구들에게 전화해 훈계를 하기도 했던 엄마 아빠. 그 시간에 카드 쓰면 또 바로 문자 받아서 뭐 하나 감시하고. 일상에 수사기관 같은.
방금 샀어? 아니 1,600원. 세상에 빨리. 방금 카드가 날라왔는데 예, 슈퍼 같은데 뭐 1,000 얼마 쓰는 것 같으니까 무슨 뭐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 있는 것 같아 얘가. 엄마랑은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약속하고 안 지키고 그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페이스북 훔쳐보는 거 안 한다 하고 계속했죠. 약속을 그게 했는데 제일 잘 싫었어요. 지켜졌나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거, SNS 뭐 이런 거 보는 거는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아이가 뭐 어디다 돈을 썼는지 무엇을 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저기 아내분들도 남편분들한테 불만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 카드 이거 걸어놓은 거 좀 하지 말라고. 맞아. 그냥 나중에 얼마 썼는지 그거만 알면 되지. 내가 뭘 썼는지 그걸 뭐 어떻게 왜 그렇게 알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도 계속 의심하고 감시하면 네. 그게 불안이 되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함이 아예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아직까지도 불안하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 다른 곳에다 자꾸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그 지난 3개월에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일단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좀 내려놓으시네. 예. 그러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세요. 그러진 않죠. 아니 한 번 있었어요. 아빠가 아빠가 언제? 친구한테 아빠가 반성문 썼더라고요. 아빠가 반성문을 쓰셨어. 내가 뭐 새로 시작한 거 있다고. 주짓수요. 아 주짓수.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꾸준히 할 생각이야. 네. 공부만 우선시했던 부모님이 이젠 공부 외에 경민이가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부만 하라고 시켰는데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주짓수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뭐 선배들하고 이렇게 부닥치고 그러면은 또 많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죠. 이 나이 때 어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좀 그럼요. 발산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한테 운동, 스포츠, 신체적 활동은.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든 이런 건 상당히 강한 애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자아가 강한 아이 같아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 반항심이 극에 달했던 경민이. 부모님이 달라지자 자신도 달라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들도 엄마가 이렇게 바뀐 모습 보니까 또 자기도 이제 또 그렇죠. 네. 결국 관계라는 건 어떤 둘 사이의 믿음이 중요한 그러니까 거네요. 서로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식사 준비를 하려는 엄마. 이전의 엄마에겐 생각할 수 없던 일상입니다. 저 어머니가 옛날에는 진짜 창밖만 내다보고 예, 집에서 계셨는데. 울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그랬는데 거의 몇 달 동안은 정말 집안일에서 손을 놓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시간을 내서 요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스스로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가 뭔가 생기가 생기고 사람이 사람 같아졌어요. 야 정말 병주고 뭔가 약준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얘야. 아유 진짜.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떤 모습이 더 나아? 지금이요. 지금 이젠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밥 먹자. 그때 엄마가 셋이서 도란도란 저녁 식사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밥 먹자고 하니까 밥도 나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세 식구가 둘러앉은 식사 시간도 이제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같이 함께 식사를 하네요. 부모님이 더 어색하실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이거 맛있네. 맛있는 건가? 근데 뭐 어색한데 저걸 또 너무 막 이렇게 오버해서 그러기도 또 그래요. 그죠? 하지만 아직 아빠와 함께 있는 자리는 불편해 보이는 경민이. 어색하긴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서먹서먹해 보이시던데. 아빠하고는 좀 많이 서먹한 것 같은데 아직도요. 서로 조심하는 거죠. 아 서로 조심한다. 그게 맞는 표현 같은데 믿고 진짜. 조용히 기다리면 이제 요즘 또 빨리 들어와요. 요즘은 빨리도 들어오고 뭐 운동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찍 좀 일어나고. 아침에는 안 해요. 저 간건이 지금 그거예요. 간건이.
오늘 길 있으면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또 걱정이에요. 17일 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 일어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아빠는 불안하다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몰아붙이기도 또 그렇고. 그럼 또 이제 엇나갈까 봐. 아빠는- 그러니까 아버님 또 걱정이 많으신 거죠. 모르겠어요.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건 보이는데 전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경민이 역시 아빠는 달라진 게 없다는 상황. 어서 오세요.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부모님.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털어놔 봅니다. 걱정이 이제 마지막 걱정이 그거죠. 내일 모레 17일 또 계약하는데 아침에 또 자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우 아버지. 괜찮아요. 걱정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엄마가 수용하는구나. 그런 과정을 잘 겪어서 지금 운동까지 끊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맨날 후배들 커피 마시면서 야 우리 집에도 평화가 올까 맨날 물어봐요. 근데 평화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평화 꼭 온다고 전혀 생각도 못한 어떤 지금 큰 산을 넘어온 그런 느낌? 그렇겠죠. 근데 좀 불안감이 좀 높으세요. 엄마도 진짜 어떻게 잘못할까봐 막 이런 불안감이 되게 높으셔가지고 내가 불안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신경을 못 쓰거든요. 내가 불안하니까 다른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아버님은 의 반응에 따라 굉장히 흔들리세요. 지금 현재도 지금 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가 되시면 소통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오히려 내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되게 힘들었다고 토닥여주고 이게 진짜 원하는 걸 수 있거든요. 경민이의 감정만 살피다 제대로 된 대화조차 못 해본 아빠. 이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두 부부가 걱정이 아직도 많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경민이와 아빠가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에 나섭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어디 가네요? 아 시원하다. 조금은 어색해 보여요. 아 여기도 당구장이 있구나. 저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빠랑 가니까 확실히 어색해하네요. 어색하네. 네. 아빠랑 당구 쳐본 적 있어? 아니요. 미니 당구대 쳐봤지. 이제 정식으로 치는 건 아니고 그냥 즐기는 거 게임으로 그냥 이 당구대에서 포켓볼을 여러 번 쳤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랑 처음 진짜 당구대에 가는 거예요. 지실 수도 있겠네요. 아 내가 지죠. 당구장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흘려듣지 않았던 아빠가 준비한 시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좀 같이 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아이씨. 굉장히 진지하게 당구를 치고 있어요, 우리 경민이가. 승부욕이 있어 이 친구. 함께하는 시간이 늘다 보면 자연스레 대화도 늘고 부자 간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경민이도 알아줄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 아들이 훨씬 잘하나 보네요. 와, 아니 중학교 2학년이고 너무 자세가 너무 나오네. 애가 키가 크니까 아주. 이건 어디 잘하네. 영화에서나 보던 포즈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아빠랑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네. 드라이브 가는 거 좋아해요. 아무 데나. 어디든지. 며칠 후 아, 진짜 요즘 때 애들 키우기 힘들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수도 없고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네네. 블라디보스토크가 10몇 년 만에 간 거다. 블라디보스토크이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야.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셨다고요? 그 이전까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다른 데서 살다가 거기서 처음 만났어, 엄마랑 아빠랑.
경민이 가족이 큰 결심을 했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건데요. 거기를 이랑 같이 가게 되네. 아, 같이 여행을 아, 같이. 가려고 엄마 아빠가 만났던 곳을. 씌워놓고 엄마랑 아빠랑 가서 여행사 가서 여행하는 거 결제하고 올게. 그래? 뭔가 환경을 잠깐 바꿔주는 음. 것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그 광고 책자 들고 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관심 있다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9월에. 마음 불편하겠어? 네, 방송 전이었어. 안 갔죠. 이제는 엄마 아빠랑 거기 가도 뭐 딱히 상관없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리고 저기 자식이 사춘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걔가 좀 뭐 그냥 걔가 좀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그잖아요. 냅둬 이러면서 그냥. 그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자식한테 관심도 많고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그렇죠. 아이 조금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부담이었죠. 부담일 수도 있겠네. 가서 뭐 어떻게 지낼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모처럼 가는 여행이니까 행복한 모습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청소년이 되는 모습을 우리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엄마 아빠를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부모. 그 마음에 응답한 아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들 곁에 제자리를 찾게 된 이 가족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그 잘못된 단추가 제구멍을 찾아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많이 바뀌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버지와는 약간 서먹한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아버지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해 주실 필요도 있겠어요. 그럼요. 아빠는 사실은 접촉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구나라고 또 인정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네. 제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창피한 걸 수도 있는데 저희 동현이가 손톱을 막 안 깎아요. 제가 보기에 막 길어. 그래서 네. 내가 야 너 손톱 좀 깎아라. 근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한테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했더니 이제는 손톱도 자기가 깎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빠 손톱 깎여 있어 해서 왜 했더니 좀 때가 껴서 깎으려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거를 그냥 깎게 내비둘 걸 그냥 괜히 그냥 맨날 잔소리하고 네, 그랬구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간접화법이 중요해요. 야, 동현이 손톱 안 깎네? 야,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손톱을 잘 안 깎나 보다. 돌려 말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아버지께서 나머지 걱정 하나는 계약을 하는데 학교를 잘 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아닐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우리 경민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학교 가는 그럼요. 것도 잘 일어나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